비선 라인에서 모든 걸 주무른다 이런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최근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왜 출석했고 또 검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주 궁금한 게 많은데요.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 네. 검찰에 출석해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밝혔다고 하죠? 네. 지금 이제 자의반은 아니고 자의도 아닐 겁니다. 근데 검찰에 요즘 그 인연이 참 많이 닿는 것 같습니다. 정윤회 씨가.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았던 사례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싼케이의 보도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이 4월 세월호 참사가 났던 당일날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그 행간의 소문을 보도를 했죠. 예. 그리고 당시에 그 주인공,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적인 남성과 만남을 가졌다는 이런 유언 비어의 주인공이 바로 정윤회 씨로 알려지면서 이것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고소인 신분으로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라는 이제 정윤회 씨에 관련한 보도가 한 시사 잡지를 통해서 나오면서 본인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신분으로 최근에 검찰 측에 또 출두를 했었고요. 그리고 만만에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본인에 대한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 하는 내용으로 한 그 보수 단체가 고발을 하면서 그 사건의 참고인으로 또 검찰과 지금 인연을 맺고 있는 거죠. 자, 하종대 부국장께 그럼 질문 드릴게요. 검찰 쪽에 좀 취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정윤회 씨의 진술 내용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바로 내용이 좀 취재가 됐나요? 그 가장 궁금하게 지금 4월 16일 날 과연 청와대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그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 제가 취재를 좀 했는데요. 예. 정윤희 씨가 8월 18일 날 상케이 서울지국장을 검찰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 한 2, 3일 전에 정윤희 씨를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 과연 그날 정윤희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자리 혹시 있었는가 이 부분을 집중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정윤희 씨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내가 그날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죠.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휴대전화에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 6개월치는 자기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6개월 안은 가능합니다. 근데 4월 16일이니까 지금 약 3개월 지난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4개월 좀 더 지났네요. 가능한 거고 그리고 정윤희 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 추적, 그때 당시에 어디를 동선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정윤희 씨가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누구 만났다면 진짜로 만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알리바이를 모두 조사를 해서 이미 정윤희 씨가 그날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정윤회 씨를 만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비선에서 계속 인사 개입을 해왔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주진 차장. 그 부분은 아직 해소가 말끔히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우스갯소리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내내 기자들이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물어본 게 있습니다. 청와대 자주 들어가죠? 노무현 대통령 만나죠? 할 때 두 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청와대 들어가서 일일이 만나냐.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뭐 물론 그러니까 당일날 세월호 참사 당일날 정윤회 씨가 청와대에 안 들어갔으니까 의혹이 사그러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정윤회 씨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바로 이 점 때문인데요. 1979년 11.6 이후에 바로 정윤회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정실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른바 집사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때 정윤회 씨가 국회의원 보좌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까지 공식 라인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정말 명실상부한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는요. 정윤회 씨 존재가 논란이 돼서 검증청문회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 선으로 본의 아니게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친박 실세들이 이번에
그 문창극 씨가 어떻게 추천이 됐는지 궁금해했을 때 이 정윤회 씨와 문창극 씨가 고등학교가 같은 고등학교일 거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만 이 정 실장 정윤회 씨가 고교를 어디를 졸업했는지도 친박 실세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일에 쌓여서 굉장히 그림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로는 어떻게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 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도 결국에는 누가 문창극 씨를 추천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의혹이 어떻게 하면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참 네.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이러고 내각을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가 2명이 물러났고요. 또 내각에서만 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2명이 검증 과정에서 물러났습니다. 예. 인사 실패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계속 청와대에서는 비서는 없다라는 얘기만 하고 누가 추천했는지 대해서도 말할 게 없다. 말씀드릴 수 없다. 이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검증이 잘못됐다면 누군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야만 이 의혹이 뿌리를 뽑을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조순희 차장이 얘기한 대로 그동안 인사 실패가 계속됐기 때문에 아마 정윤회 씨의 존재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온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인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의혹들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